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사회복지사 하면 월급 얼마나 받나요? 이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그 액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땄지만 이걸로 과연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? 고민하시는 4050, 2030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사회복지사 월급은 국가가 정한 표대로 줍니다. 사회복지사는 일반 사기업 직원과 다릅니다.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그 안에서 월급이 나오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국가가 매년 발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가 정해집니다.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이 직무에는 월에 얼마씩 줘라 하고 정해주는 겁니다. 아래는 2025년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정리한 실제 월실 수령액입니다. 만약에 20, 30대 분께서 서울시 내에 있는 기관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시게 될 경우에는 연봉 3,000에서 3,400만 원 사이, 즉 월실 수령 230에서 260만 원 사이를 수령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로 20, 30대 분께서 서울시 외 지역에 사회복지기관을 들어가셨을 때는 200에서 230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세 번째로 40에서 50대 분께서 계약직으로서 서울이 아닌 기관에 입사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160에서 많게는 200만 원, 현재 최저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50대 이상 분께서 생활지원사나 활동보조,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일 8시간 기준이 아니라 단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0에서 150만 원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월급 차이가 100만 원 이상 나기도 합니다. 따라서 정규직 여부, 수당 유무, 서울시 기준 적용 여부가 중요합니다. 그리고 수당 잘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. 이 수당 하나하나가 숨은 월급과 같습니다. 단순히 기본급만 보시기보다는 사회복지사는 기관별로 생각보다 숨은 수당이 꽤 많습니다. 첫 번째로 가족수당.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관마다 다릅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으신 분 경우에는 월에 3, 4만 원, 그리고 자녀, 첫째, 둘째, 셋째 별로 5만 원, 8만 원, 12만 원 이런 식으로 붙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부모님, 형제 등 부양가족이 있으실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급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혼하거나 자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입사를 하셨더라도 대리 직급을 다신 분보다 급여가 높으신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명절 상여금이 있는데요. 이 명절 상여금은 사회복지사에 어떻게 보면 꽃과 같은 그런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급 시기는 연 2회이고요. 설과 추석에 이제 지급을 해드리고 기본급의 60%를 더 받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220만 원이면 명절 때 약 130만 원 정도 더 받아서 35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다. 그 외 수당으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있는데요. 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은 받으시는 연봉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급 약 15,000에서 2만 원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주말 근무, 야간 근무 등이 포함되면 실수령액이 더욱 올라갑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인 내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1번, 하루라도 빨리 입사하세요. 제가 실제로 봤던 4050 세대분들 중에 월급을 100만 원 이상 올렸던 분들이 있습니다.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? 공통점은 하나, 정규직 전환에 성공하신 분입니다. 정규직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계약 기간을 채우면서 기관에 충분히 능력이 있음을 어필드린 후 정규직 전환을 목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.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담당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후에, 이건 계약직이거든요.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정규직으로 전환을 목표한다든지, 시설관리인으로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후에 계약 기간 동안 시설을 잘 관리해 주셔서 이 정규직 전환을 목표하는 방법이 좋습니다. 이게 실제로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. 두 번째로, 서울시 내의 사회복지 기관을 목표하세요. 서울시 사회복지 기관은 서울시 외 지역의 기관보다 기본급 자체가 높습니다. 같은 1호봉이어도 약 월에 2, 30만 원 차이가 발생하고 연에 2, 300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수당 체계,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 더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내의 기관을 목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방법 세 번째, 큰 기관에 지원하십시오. 예산이 크고 직원이 많고 사람이 많은 기관일수록 수당도 많고 업무 분담도 잘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휴가도 덜 눈치 보면서 갈 수 있고 연차 근속 수당도 더 잘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시에서 위탁한 복지관이라든지 위탁기관이라든지 또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때 아실만한 그런 기관들 있죠? 그런 기관들에 지원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방법 네 번째, 수당 구조를 생각해보세요. 단순히 초봉만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관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질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단순히 초봉이 높은 기관보다 장기적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인지, 가족 수당에 따라서 더 급여가 올라갈 수는 없는지, 복지 포인트는 있는지, 상여금 등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
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. 사회복지사는 급여가 낮다. 하지만 2025년 기준 대한민국 근로자 전체 중위소득은 약 260만 원입니다.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월급이 아주 낮다고만은 통계적으로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월급도 나쁜 편은 아니다 라고 객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. 이 사회복지를 선택하실 때 특히 기관을 잘 선택하시면 4050 분들도 또 2030 분들도 안정적인 급여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높은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. 단지 나는 지금 스펙이 없어,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, 나는 쌓아둔 자격증도 없어 라고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정규직 전환을 목표해 보시면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급여 기준과 수당 구조 그리고 서울시 큰 기관 전략 그리고 기간 설정을 잘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.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목표하신 그 기간에 취업하시길 응원하는 월급남이었습니다. 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시려면 아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혹시 더 세세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십시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